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일반형과 표준형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과 판별식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좌변은 y가 있고요. 우변은 x에 관한 2차식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왜 표준형으로 바꾸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때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축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축의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가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꼭지점. 그리고 세 번째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 필요해요. 그 한 점을 보통의 경우는 y절편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더 편리해요. 근데 굳이 y절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y절편을 이용하면 0,0에서 그래프를 한 점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y축과의 교점을 표현해서 그래프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y절편은 일반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x의 값에다 0을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은 일반형으로는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완전 제곱 식꼴로 바꾸기 때문에 a로 묶어주고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인데 우리는 완전 제곱 식꼴이 2ab 이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a분의 b x로 쓸 수 있고요. 상수항은 그렇죠. 상수항은 2a분의 b의 제곱꼴이잖아요. 그래서 2a의 제곱. 이제 제곱을 해서 써보죠 한번. 그러면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제곱식 됐고, 근데 4의 제곱분의 b의 제곱, 이것은 원래 없던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식을 더해줬으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4a의 제곱분의 그렇죠. b의 제곱을 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c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세 개 항은 앞에서 세 개 항이 완전 제곱 19이고요. 근데 뒤에 것은 필요가 없죠. 뒤에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있는 a와 곱해서 괄호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빼줄 때 a를 곱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번 계속해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a 하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제 완전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b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 되죠? 한번 써줘 볼까요?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근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c가 있어요. 여러분 분수를 덧셈하거나 뺄셈을 할 때는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 이건 통분을 해줍니다. 4a로 통분해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는 equal a 하고요.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 4a로 통분해줍니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니까 이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값이 축의 방정식이고요. 그 x의 값과 상수항, 뒤에는 상수항이 꼭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표준형으로 바꿔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써주자면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p더라.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p 하고 y좌표는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이렇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차피 앞으로 배워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왜냐하면
함수와 방정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 x축이 있습니다. x축. 그죠? 그러면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x축과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점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 교점은 자, 교점을 여기 알파하고 베타라고 적어 볼게요. 이 교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y 값이 0일 때예요. 0일 때 x의 값이 교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포물선과 x축 y 이퀄 0 이퀄 0과의 교점이 바로 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알파 베타 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 제곱 식골 표준형에다 뒤에다가 이퀄 0만 붙이면 바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때 이 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걸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방정식의 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근이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에요. x의 값을 근이라고 하잖아요. 그 값이 알파와 베타 두 개라는 의미죠. 그럼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x 이퀄 x만 남겨야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표준형에서 좀 걸림돌이 뭐냐면 x 이퀄로 쓰려니까 여기서 상수항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걸림돌이잖아요.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이항해서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a 남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하고 이항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정확하게 x인데 그죠? 이 x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걸림돌이 a예요. a. a를 양변을 a로 나눠줘야 됩니다. x의 개수는 1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그 과정을 쓰면 자,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 남죠. 그리고 양변을 a분의 1 곱한다 생각하니까 분모에 a 곱하니까 4a의 제곱이 되겠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x를 구할 때 또 걸림돌이 또 있죠. 제곱이 걸림돌이에요. 제곱을 없애는 방법 우리는 뭘 배웠냐면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제곱근. 자, 그러면 써볼까요? 자, x 이퀄 제곱근을 계산하니까 x 더하기 2a분의 b가 남는데요. 여러분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남죠. 그리고 루트를 바로 씌운다기보다 뭘 확인해 보냐면 혹시 제곱수는 없을까? 하는데 분모의 제곱수가 있네요. 4의 제곱은 2a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제곱근 밖으로 빼주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2a 분의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에다 써도 돼요. 그렇게 써볼까요 한번? 자, 여기를 지워주고요. 잠깐만요. 예,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걸 등호가 분모, 분자, 분수를 표현할 때 가로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용이 없네.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있죠. 어떤 걸림돌이 남아있냐면 좌변에 있는 2a 플러스 b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항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x만 남아요. 근데 이항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두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똑같죠. 2a하고 2a. 그죠? 그러니까 통분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분의 결과를 쓰면 됩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이렇게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이다. 근해 공식이라는 말은 2차 방정식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에요. 여러분, 뭐 근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x의 값을 의미합니다. x의 값.
그러니까 x는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을 근해 공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는 좀 외워서 나중에 사용하게 외워두는 게 좀 좋습니다. 물론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요. 지금 선생님 설명한 대로 이렇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몇 번 써봐야 돼요. 완전히 이해하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판별식은 왜 나왔냐면 요 루트 안의 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루트 안의 수가 우리가 제곱근을 배울 때 루트 안의 수가 항상 0보다 크나 같다로 배웠는데 0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의 개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은 디터미넌트의 이제 줄임말 머리 글자를 따서 다시 쓸게요. 판별식은 이제 d라고 쓸 거예요. 이 d 값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루트 안의 값이에요.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 두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제곱근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이유는 제곱근 때문에 판별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안의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하여 되는 수라서 실수 범위, 여러분 그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성질이 있죠. 요성질 때문에 실수 범위 안에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항상 양수인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다룰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허수일 때도 배워요. 그래서 판별식은 뭐냐면 d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정의한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1번. 자, 1번 하고요. d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요. 2번 d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d가 드디어 0보다 작은 경우도 배워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d가 0보다 큰 경우는 서로 다른이란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d가 0이 되면 중근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중근이란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이 d가 0이 되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이게 0이죠. 근이 2의 2분의 마이너스 하나만 가져요. 그러니까 한 근이에요. 근데 한 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중근이라고 사용하냐면 중근은 중복된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유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습니다. 허수의 근이란 뜻이 허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걸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을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을 먼저 미리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화살표 빠뜨리면 안 돼요. x축 그릴 때 화살표가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x를 빠뜨리면 안 돼요. x축 화살표 아래다가 써주고요. 두 실근을 보통 알파와 베타로 표현합니다. 됐죠? 중근의 경우는 뭐냐면 그냥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x축과 접해요. 접하고 나서 그 근을 알파라고만 씁니다. 접한다라는 것은 지나친다 또는 만난다라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중근이라고 한근이 아니라 중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허근은 만나지 않아요. 포물선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이럴 때는 그러면 만나지 않으니까 근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여러분 허근을 왜 사용하냐면 허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은 몇 개의 근을 가질까요? 2차 방정식은 항상 두 근을 가져요. 두 근을 가져요.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요. 항상 두 근을 갖습니다. 1차 방정식이 한 근을 가는 것과 동일한 이유예요. 두 근을 갖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수 범위 안에서만 구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만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 두근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한 거냐면 복소수 범위까지 확대를 하게 돼요. 범위에서는 허근도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확대를 해서 2차 방정식은 항상 두근을 갖는다.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도 복소수 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이 아니라 항상 두 근을 갖는다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그 2차 함수의 일반형부터 시작해서 표준형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의미.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의 공식에서 다시 판별식까지 이 관계를 이해하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